한가해 작가님 작품 장면이라는 작품이고, 이게 다 캔버스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채팅으로 한번 쳐주실래요? 떨어져 있는 작품. 근데 이게 하나의 작품이죠. 여러 피스들이 한 작업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면 1이라는 작품이고, 되게 대형 작업이네요. 엄청 크네. 길 없음, 막다른 길. 그 다음 직전의 과당. 아니, 제목 너무 귀엽다, 그죠? 엄청 다들 대형 작업이네. 이것도 다 뭐 2m 뭐 이렇게 되네요. 엄청 큰 작업을 하시네. 그다음 바람은 불기만 하고. 음, 되게 제목이 되게 뭔가 뭐랄까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제목이 좀 뭐랄까 그 인디 뮤지션 약간 음악 제목 같은 느낌 안 들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라는 또 작품이네요. 그다음 스프레이 뿌리는 사람. 우리라도 의지하고 있자. 이것도 그 직전의 과당이라는. 작품 진짜 크게 그리시네 진짜. 다 2m가 넘어. 엄청난 크기. 대형 초대형 작업을 하시는. 무거운 짐. 음, 이것도 이렇게 이게 직접 연결이 딱 돼 있군요. 이게 캔버스에다가 내 피땀 눈물 매미의 노래. 제목이 잘못 들어갔다고요? 어떤 거? 빛 바라보았지만 볼 수 없는 빛. 어쩐지 좀 이상했어. 이게, 이게 까당이지? 이런 생각. 불이 이렇게 있는데. 방의 비밀. 방의 비밀. 그다음에 속삭임이 많던 길. 정말 제목 되게 잘 짓는다. 제목이 되게 뭔가 되게 시적인 뭔가 진짜 그런 뭐 그런 제목 같은데. 뭐 소설 제목이나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되게 감성적으로 진짜 잘 지으시네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뭔가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딱 봤는데 뭔가 핵폭발하는 느낌이. 재밌다. 네, 되게 이미지 되게 재밌네요, 진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엄청 크네. 이게 12m짜리예요? 와, 이거 뭐야? 엄청 큰 작업이네. 정제된 슬픔. 속에는 누구나 우르르 쾅쾅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불장난, 불량배들의 목탄으로 한 작업도 있고. 개가 있는 곳엔 늘 자네가 있다. 뭔가 진짜 에세이집 제목 같은 딱 느낌의 어떤 그런 제목. 강아지인가요? 이게? 형태가 약간 일그러진 약간 형태로 이렇게 있구나. 그곳으로 가는 길목. 이거는 이제 전시된 DP네요. 이게 하나의 큰 판이 이제 하나의 작품인 거죠. 이 지금 판에 보여지는 게. DP도 되게 재밌다. DP 방식도 굉장히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뭔가 이거 아래 뭐지? 이건 그냥 놓은 건가? 이게 되게 뭔가 한 판에 그냥 이걸 지금 이거 DP 하신 이거 사진 되게 잘 보내주신 것 같아. 이제 느낌이 확 오네. 이제 작업 노트를 한번. 우리는 주변에서 생선과 소멸을 끊임없이 겪는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원하지 않았을 상황은 강제적 폭력성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고 강제적 폭력성은 반복되는 생선과 소멸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생선과 소멸이 반복하는 장소는 마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되고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지는 순간들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색이 없는 공사장, 재개발 현장에서 보여지는 원색의 도구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즉발적인 움직임, 우픈 상황들에서 보여지며 이 외부 세계의 모습들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는 혼란의 상태를 엮어낸다. 나는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들에 착안하여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시 무언가 탄생하는 장소들은 실제와 허구가 가미된 장면을 중심으로 구상한다. 바람은 불기만 하고는 실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의미의 붉은 깃발과 본인이 만들어낸 인물들의 즉발적인 제스처들이 섞인 장면이다. 즉발적 움직임은 다시 무언가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서 장소와 어우러진다. 내 피땀 눈물 매미의 노래는 스프레이와 유화를 썼으며 공사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현장감을 더욱 높여주고자 했다.
또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줄 알았는데처럼 다양한 크기와 재료들의 화면들은 하나의 제목을 가진 한 점의 작품이 되는데 어떤 것은 중심 서사를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것은 사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작업과 작업 사이의 거리는 정해진 것이며 이것은 그림의 동시성을 보여준다. 영화는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들 다음에 나오고 그것들이 연속되면 그 순서를 뒤집을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화면의 모든 요소들은 동시에 보이도록 그려졌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던 간에 그림의 전체의 동시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뒤바뀌거나 결론을 다시 내릴 수 있다. 나는 이 지점을 이용하여 우리들 삶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들이더라도 믿기 어려운 것들처럼 추측과 뉘앙스들이 뒤엉켜진 단편적 옴니버스 형식의 화면들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자, 한번 신가해님, 한번 지금 디스코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럼 먼저 질문을 할까? 그 제목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제목이 되게 눈에 딱 들어오던데. 제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문장형이어야 되고 영어 안 쓰고 주로 상황들이 많은데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불장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장난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음, 저는 거기서 이제 클루를 다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음, 정도 단서라면 사람들이 내밀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음, 추측하고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어 안 쓰는 이유는 네. 뭔가 저는 영어를 쓰면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좀 지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다 이게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끝내지 않고 되게 여러 프레임을 이게 해서 한 작품으로 이제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셨어요? 영화랑 만화를 많이 보긴 하는데 음, 그 영화는 한 이미지 다음에 다른 이미지가 나오고 이미지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순서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쵸. 뒤집을 그 수 없는 뭐 리와인드 구조가. 하지 않는 네. 이상 그게 시간의 이제 예술이니까. 네, 그쵸, 그쵸. 근데 회화라는 것은 이제 모든 요소들이 음, 한 번에 보이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뒤바뀌거나 결론을 다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지점을 이용해서 저는 우리들 삶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면서도 믿기 어려운 것들이나 다시 말하자면 추측과 뉘앙스들이 뒤엉킨 화면들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음, 저한테는, 네, 네, 계속 말해도 될까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너무 길어지나?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네. 저한테는 이제 추측과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화면들을 관객들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음, 순서가 바뀐 이제 화면들을 미로처럼 사이사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의 시작과 흐름을 추측과 뉘앙스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영화처럼 영화는 이제 뭐 24프레임, 뭐 30프레임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그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뒤로 돌릴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를 예를 들면 그 프레임들을 다 펼쳐가지고 아, 그죠? 예, 네네, 그죠. 그 맞아요. 프레임을 다 펼쳐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게 시간의 선후 관계에 상관없이 그걸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그 네, 그쵸. 뒤섞어 놓고 이제 그것들이 어떤 보면 그런 일시성이라는 아까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 네. 한 화면에 딱 보여줬을 때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감성적, 감정적 어떤 시각적인 어떤 표현이 이렇게 주가 되는 그런 거네요. 그쵸. 작가 노트에 작품 배치가 정해졌다고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큰 메인이 되는 화면을 먼저 앞에다 두고, 네. 그리고 그 주위로 약간 작은 피스들, 뭐, 거기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추상적인 화면들도 넣고, 음, 뭐, 빨간색, 지금, 그거는 약간 피를 생각하면서 그려 넣은 거거든요. 빨간색 이 그런 식, 코피요? 아니야, 예, 코피요. 어, 이거 되게 엄청 폭력적이네. 네, 아, 이게 때려서 네, 이제 코피가 나온 거를 이제 또 네, 어떻게 보면 카메라로 치면은 이제 클로즈업을 잡은 거를 이제 네, 옆에다 또 그쵸. 배치를 하고 그다음 옆에 있는 거는 또 어떤 그림자? 이 그림자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실루엣을 네. 잡고 근데 이 밑에 세모는 뭐예요? 그러면? 세모가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한 어떤 피의 느낌 같은 거를 이제 아, 날카로운 셈으로 아, 조금,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적혈구의 느낌. 뭐 이런 네, 피의 느낌. 그게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면들을 큰 화면으로 어떤 상황을 잡고 그 상황에서 펼쳐지는 어떤 클로즈업 되거나 어떤 뭐 실루엣이 되거나 이게 추상적이 되는 걸 이제 주변으로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로 이제 구성을 한다. 네, 맞아요. 작품을 사면 뒤에 하얀 판까지 통째로 작품인 건가요? 아니면 전시의 예로서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하얀 판까지 통째로 작품은 아니고 네. 그냥 전시를 했었던 건데 그 음. 전시 전경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전시 근데 이렇게 그 DP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직접 이거 다 짜신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아니요. 제작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네네. 그쵸. 근데 이게 내가 궁금한 게 이게 밑에 이게 나무 이건 뭐예요? 이 밑에 뭐지 이거? 작품 그 DP하는데 밑에 나무 네모나게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그 만들어주시는 분께서 저는 똑같은 사이즈로 되기를 원했었는데 음. 그게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본 게 거기서 이제 설계 이런, 단계에서 예, 뭔가 예, 이렇게 예, 예. 그런 변수 때문에 이렇게 네, 했다. 네. 직접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한 공간에 배치되는 여러 캔버스가 현실과 뉘앙스, 추측이 섞여 있는 건가요? 그 현실 뭐 실제 아니면 추측과 뉘앙스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쵸. 음,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뭔가 음, 음. 이런 개가 있는 곳에 늘 자네가 있다. 뭔가 그것보다는 소설을 쓰기도 하거든요. 소설을 쓰세요? 본인. 네, 그래요? 그림을 글도, 만들려고. 그림을 네, 만들려고 그 소설까지도 쓰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들이 네. 약간 조금 더, 제가 계속 이 소설 제목 같은데, 에세이 제목 약간 인디 뮤지션 감성,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약간 그 감성이 좀 묻어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런 한 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음, 보면은. 왜냐면 이게 시간적인, 그, 소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얘기를 계속 이제 이어나가잖아. 그래서 네, 네.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은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어야 그쵸. 그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작품들의 채도가 낮아 보이는데, 작품의 지향성과 관계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채도가 더 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채도가 접근 세다고 초반에. 생각했어요? 네, 채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약간 노랑이나 뭐 그런 음, 거를 많이 써가지고, 음. 채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약간 의외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의외의 질문이다. 네. 아니면 저 본인 핸드폰이 채도가 낮아서 이렇게 본인도 아니 지금 질문하신 분 저는 핸드폰이 만화적 요소를 작업에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본인을 페인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저 완전 페인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페인터라고 생각하신답니다. 네. 다른 뭐 장르도 요즘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네네네.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영상도 하시고, 뭐 글 네. 작업도 하시고, 음.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설치도 하시고, 근데 저는 영상이나 뭐 글 쓰고 하는 거는 혼자서 찌끄찌끄 하지만 그게 제 작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기반이 된다고만 생각을 해서, 글을 쓰는 게 네네. 예. 그래서 페인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자기 작품 회화에 어떤 그 작품을 좀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네네네. 행위다. 그런 네네. 것들이. 그 도움이 되세요? 많이? 어떻게 그 글을 쓰시는 게? 그게, 네,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게 되면 음, 명확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음, 음, 음. 질문 주신 분이 그게 의심이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의 정의가 궁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회화 작가인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건지. 스프레이나 피스건으로도 작업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어, 맞아요. 그 음, 중간중간에 스프레이 다른 데도 쓴 데가 있는데 피스건은 제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복수 작품으로 제시하실 때 감상의 순서가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이것도 재밌다, 질문이. 음, 저는 메인 작업을 음, 기준으로 이제
방향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방향은 상관이 없다. 그쵸? 네. 본인이 했던 정의가 이게 시간 순서도 뒤바뀔 수 있고 어떤 뭔가 이제 하나의 일시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네네. 어,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연결되는 이미지들을 큰 캔버스에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리감 있다는 그런 말씀 맞죠? 거리감? 그러니까 캔버스들 사이에서 떨어져 있다는 그거 물어보시는 아니 그게 건가요? 아니라 이 이미지들 이게 엄청 큰 대형 화면에다가 이 네모를 그냥 나눠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아, 대형 네, 캔버스에다가, 그쵸. 아, 근데 이제 네네네. 근데 이걸 따로 다 그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아, 저는, 그것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음, 그렇게 되면 제가 바라는 어떤 컷과 컷 사이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캔버스들을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의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한 화면에 네, 담는 것보다 이제 따로따로 피스를 나눠서 보여주는 게 본인은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배치는 똑같이 하세요? 그 전시가 바뀌어도 배치는 똑같아요? 아니면 배치 또 바뀌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는 음, 그 배치는 똑같았는데 네. 그 전시했던 공간 벽이 시멘트 벽이어서 음, 그 구멍이 안 뚫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배치가 조금 바뀌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이게 정해진 위치에는 본인이 이제 설계한 대로 정해진 위치가 있군요. 네,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전시 때 하시는 작업의 내용이 이전 전시들과 내용이 이어지는지 다른 내용인지 이제 궁금하다.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전반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음, 그게 뭐 이 화면이 다른 화면이랑 이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한 이 작품 안에서 끝이 나는 거다. 네네. 아, 그렇군요. 전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했을 때, 그럼 이 이야기를 묶는 그 전시의 테마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게 큰 주제가 되는데 예. 생존과 소멸을 기반으로 한 즉발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때 작가노트에 써져 그래서 있던 그런 즉발적인 네, 네. 움직임이다. 이거 설명해 네, 주세요. 예. 일단은 그거를 하나로 묶고 있긴 하고 있어요. 네, 음, 어떤 걸 설명해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이게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 뭐 바람 불기만 하고 뭐 아니면 옆에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네, 네. 작가들은 이거를 하나의 전시로 테마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그쵸. 근데 네, 이거를 여러 작품을 그쵸. 하나의 이런 테마로 잡고 그 여러 가지 테마를 복수로 잡았는데 그럼 그걸 묶을 테마가 뭔지 나는 좀 궁금해졌거든요. 그럼 개인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좀 질문을 저 바꿔서. 개인전 아직 음. 경험이 아, 없습니다. 개인전 경험이. 아, 그러면 좀 질문을 좀 그래서 다르게 해서 그럼 개인전을 하면 어떤 제목으로 개인전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대로 제목을 잡고 싶은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제 어떤 그림의 작업에 이제 시초가 된 작업이기도 하고 아, 해서 이 지금 나온 네, 작업이 네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제목을 좀 그런 시초가 된 걸로 좀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의 그 하나가 가지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작품을 이제 전시 제목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이제 배치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풀어 나간다. 이렇게 작품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또 한다. 근데 그 아까 디스플레이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기획전에서 했던. 근데 개인전도 이런 네네. 방식으로 또 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합판이랑 나무 틀을 또 제작을 해가지고 개인전도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제가 제작 과정을 한번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요. 음, 아, 좀 멋있게 얘기했어야 됐었나?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스토리텔링은 작가님 작업의 중요 요소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순 없겠죠. 아무래도 음, 보여지는 이미지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그 다음 차선이겠죠. 작품의 부분 원색, 형광색을 일부러 쓰시는 건지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건지.
원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음, 약간 형광색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공사장이나 재개발 현장들에서 보여지는 음, 어떤 아니면 혹은 철물점 음,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 뭐 진짜 생색들 있거든요. 음. 그런 생색들을 많이 그러니까 뭐 용달차, 용달 네, 블루 뭐 이런 거, 네, 코칼콘 레드 뭐 네. 이런 색, 아, 맞아요, 맞아요. 코칼콘 레드. 그런 색들에서 이제 뭐 레퍼런스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네, 화면 안에 표현을 한다. 맞아요. 작품 판매하실 때 다가시 파시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부분적으로 피스만 산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죠. 다 다 같이 같이 판매, 팔아야죠. 네. 다 같이, 어려울 것 다 같은데, 같이 판답니다. 즉발적인 움직임이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직발적 움직임이 뭔가 저한테는 혼란이나 음, 그런 불안이나 그런 거 음, 야기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제 작업에서 중요한 것도 혼란이나 불안 같은 거고, 공간의 불안정성,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즉발적인 움직임들,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형태적인 면에서는 그림마다 화풍이 모두 다른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어쩌면 이게 아직 시작하는 단계여서 네. 조금 불안정한 그런 화풍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앞으로 제가 조금씩 그림을 더 그려내면서 네. 경험을 쌓으면서 스타일 구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서, 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스토리텔링이 발생하는 재미가 있는 반면 한편 사파같이 보조적으로 이미지가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회화가 보조적인 역할이 되는 건가요? 라는 네, 질문. 그쵸. 조금, 네. 네, 그런 조그만한 것들,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들은 조금 이미지를 좀 도와주는 데 쓰이는 그런 음, 오브제 같은 역할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타고난 성격 말습관인 것 같은데 인터뷰 같은 거에서 약점 잡힐 틈을 잘 안 만드시네요. 부럽습니다. 아, 저 연습했죠. 아, 연- 이날만을 위해서. 이날만을 위해서 연습을 하셨대요. 네. 공사장은 대개 남성들이 일하는 현장인데요. 여기서 조형적 영감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동시대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된 주관적 계기가 궁금합니다. 되게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딜 가든 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 제가 한창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음, 을지로 그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음, 을지로 재개발. 네, 그래서 그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네. 하는 와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뭐 젠트리피케이션, 그다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던가 어떤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제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을지로가 저한테 크게 다가왔었고, 을- 왜냐면 좋아하던 공간이었고, 아, 그 안에서 이제 다 온통 회색 빛이잖아. 건물이 부서지고 네, 이럴 때. 근데 네, 아까 말했던 코카콘 레드나 네. 그런 색감들이 이상하게 잘 어우러져 있는 음, 모습을 보면서 음. 영감은 좀 오그라들고 뭔가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갔을 때, 근데 그게 이제 파괴가 되고 뭔가 뭐 없어져 버릴 거라는 약간 불안감에서 그걸 현장을 답습을 했을 때, 그 안에 어우러진 뭐 공사장의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레드라던가, 그 블루라던가 어떤 녹색 그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미지의 매료가 된 거네요. 그래서 그 현상이 아니라 그런 아, 네네. 이미지의 매료가 됐다. 네, 처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점점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 보는 이가 어떤 영향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영향보다는 제가 어떻게 그걸 영향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저한테 중요한 건 추측과 뉘앙스여서 음, 그냥 제 작업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아, 어쩌면 뭐 이런 얘기 속에 이런 뭐 이미지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무언가가 아닐까라는 음, 그런 뉘앙스 정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뭔가 조금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표현하고 이제 관람자한테 일단 보여주겠다. 그래서 네네. 감상은 니네 몫이다. 알아서 감상해라. 음, 보는 이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셨나요? 작가 관점에서 질문한 것 같은데요. 아, 목적이요? 음, 아무래도 생선과 소멸이 조금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영원하지 않고 음, 그 을지로 사건처럼 언젠가 사라지고 음, 뭔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고 음, 뭐 비슷한 것들이 생기고 뭐 음, 카페가 없어졌다가 다시 카페가 생긴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되고 했던 게 저한테는 조금 음,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음.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즉발적인 움직임까지 나아가고 있는. 다음 네. 작품들도 이런 옴니버스식 전시로 진행하실 건가요? 저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꼬집는 스토리텔링도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저 지금 와서 정말 무례한 질문인데요. 스토리텔링과 회화적 이미지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작품들 같은데 전 지금 보여지는 속삭임이 많던 길 이란 작품이 어떤 스토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늦게 방송을 봐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이 음, 작품 이거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속삭임이 많던 길은 어떤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조금 느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네네.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소설을 기반으로 썼던 기억이 나서 그 소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 소설도 단편적 장면에 대해서 쓰는 거를 즐겨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한 남자가 길을 나섰는데 어떤 전시장에 갔고 그 전시장 위 옥상에 올라가니 그 다 허물어지는 집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개가 짖고 있는 걸 어떤 큰 개가 짖고 있고 어떤 남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걸 보고 있던 그런 장면을 묘사했던 적이 음, 있었었거든요. 네. 네, 이야기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 이제 그냥 상황 묘사 보여지는 뭐 거에서 이런. 네, 상황 묘사 정도 돼가지고 음, 네, 이 정도가 설명에 좀 부합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게 또 회화가 또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글을 보통 그럼 전시할 때 글도 같이 배치를 하세요? 스토리텔링을 같이 보게끔 하나요? 아니면 이미지만 보게끔 하나요? 사실 핸드페이퍼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어떤 전시장을 가더라도 음. 네, 그래서 글 같은 거는 조금 그렇게 보여주고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느끼한 것 같아서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왜, 왜? 보여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 그게 너무 개인적인 거라. 네, 개인적인 거기도 하고, 뭐,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하겠죠. 근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우리 이날을 위해서 칼을 가신 아, 신가인의 작가님이 작가로서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작가로서 목표요. 네. 저는 목표를 되게 짧게 짧게 설정을 하는데, 음, 학부생 때는 단체전 하는 게 목표였었고, 음,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단체전 했으니까 개인전 한번 해보는 게 목표고, 네. 개인전을 하면 그림 팔아보는 게 목표고, 약간 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 팔아보고 이제 뭐 대가가 되 대가가 대가까지. 대가까지 가는 순차적으로 이제 계단을 밟아서 이제 대가까지 가겠다.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진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 음. 돈은 다른 걸로 벌면 되죠. 다른 걸로 벌면 된다. 네. 좋아하는 작가 누군가요? 좋아하는 작가는 레오 라우흐 좋아하고요. 네오 라오후. 네, 백현진 좋아하고, 백현진 작가 좋아하고. 네, 네. 자한님 좋아합니다. 저 좋아한다고요? 네. 아, 오늘 크리팅이 난 진짜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참.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느끼한 크림 파스타도 싫어하시나요? 이거 물어봤는데. 느끼한 거 역시 싫어하신다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죠. 김치래요. 네.
소속 갤러리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아니요. 목표예요, 아, 목표. 목표다. 이게 계단으로 딱 네. 밟아간대요. 예, 대각까지 가는 그 길에 예, 중간에 있겠죠. 어디 신씨신가요? 뭐죠? 그 본관을 물어봐. 아, 같은 신씨인 분이 아, 계셔가지고. 신씨예요. 저 음, 영진신 씨입니다. 그거 영진신? 맞나? 영진신? 작년에 혹시 을지아트 페어 참여하셨었어요? 오, 네, 네. 아, 그래요? 을지아트 맞아요. 페어에서 네. 본 것 같다고. 어, 진짜? 어떻게 보셨지? 뭐 스스로 프로 작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로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프로 작가가 되려고 한다. 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뭐 프로 작가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 오늘 크리틱 실패할 것 같아. 아, 큰일 났어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네,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되게 나중에 또 네, 전시장에서 뵈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꼭 아는 알겠습니다. 척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시고. 네, 네,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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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통화는 통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작품 되게 설명도 엄청 잘해주시고 이제 이제 메인이죠. 작품을 딱 봐요. 작품이 엄청 대형이라서 대형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리액션이 닭설람이랑 너무 다르다고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 딱히 뭐라 말할 게 없다. 모진 말 못 하실 것 같은 분위기라고요? 아니요, 할 겁니다. 난 더 하니까 할 거야. 작가님, 신가 작가님이 이제 설명했던 어떤 작품 세계와 어떻게 연결이 다 됩니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림들인 것 같다. 꼬투리를 잡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말을 하다가 이게 좀 꼬투리를 잡을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질문하면서 봤는데 그런 되게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재밌었다. 그래서 매력 있다고. 너무 다들 그 신가희 작가님한테 그냥 빠진 거 아니야? 설명하는 방식이나 작업들에서 위화감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꼬투리 잡을 게 없다. 너무 극찬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좀 별로였습니다. 작품을 떠나서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작가 생활을 한다는 게 제 세계관에선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판매가 잘 되셨어요? 그 신가희 작가님 그 저기 을지 아트페어에서 판매가 좀 되셨어요? 됐다고? 그러면 뭐 외국이면 잘 팔릴 것 같다. 설치와 평면의 경계선이 있는 듯합니다. 형식적인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제 이런 약간 보면 이게 이 목탄으로 표현한 이런 것들이 약간 만화적인 느낌이나 뭔가 회화적인 느낌을 줘서 더 좋거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회화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 근데 이제 약간 뭐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이미지적으로 이게 제목이랑 이미지적으로 딱 봤을 때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 되게 느낌이 닥설남님은 아까 봤을 때 약간 힙합 뭐 약간 이런 쪽 그런 쪽 허세야. 약간 느낌이. 근데 신가혜님은 약간 인디 쪽 허세 있잖아. 뭔가 모르겠는데 그런 뭔가 근데 있어 보이는 느낌은 들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쪽 허세인 거지. 그러니까 인디 허세. 그러니까 보면은 힙합 허세. 약간 그런 차이.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확실하게 뭔가 이게 딱 그 제목과 뭔가 완벽하게 뭐 완벽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되게 가깝지는 않은 것 같긴 한 느낌. 홍대 여신, 요조 바이브, 약간 그런 느낌. 전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림 기법은 둘째고 작가가 이도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참 불친절한 작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딱 뭔가 오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것 같은데 또 알 것 같. 아 뭐지?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작가가 허세가 있어야죠. 그것도 없으면 뭘로 버티나요? 그쵸? 예,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쪽의 느낌을 더 찾아가지고 더 잡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그림과 제목이 A는 A 느낌보다 A1 플러스 A2인 듯 합니다.
작업 자체가 애매모호하니 작업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질문 또한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절대방어 작업 같다. 저는 제목과 작품 사이의 거리감이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굳이 꼽자면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그러니까 작품만 딱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고 제목을 딱 봐도 뭐지? 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명확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게 모호한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그래도 뭔가 이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뭔가 탁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 자기가 썼던 스토리텔링의 텍스트를 옆에다가 놔주는지에 대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걸로 그러니까 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연계 상상력을 뭐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오히려 작품에 조금 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면서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극호일 것 같고 떠먹여주는 친절한 작업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역이 달라지면 어떤 이야기의 작업이 만들어질지 궁금하다. 작품과 작품 사이의 거리 역시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본다. 저는 뭔지 모를 모호함이 좋다. 그러니까 그 모호함이 말했잖아. 그 홍대 느낌이라고. 인디 홍대 느낌. 저도 그 여지를 주는 부분이 좋았다. 인디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뭔가 직관적인 듯 하지만 뭔가 모를 불친절함이 있어요. 그냥 던져주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설명도 의도도 설명이 없음 잘 모르겠는, 애매하다는 느낌보다 모호하다는 느낌이 든다. 상상력을 유발해서 매력적이다. 작품의 옆구리가 보고 싶다. 옆구리를 왜 봐? 자, 알겠습니다. 볼 수 있지. 이 옆구리가 이거잖아요. 아, 하얗게 딱 냅두시네요, 작품을. 내가 깔끔하네,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마띠에러가 이렇게 들어갔군요. 이건 합판에다 그린 마감. 그러니까 마감 중요하죠. 미술 작품은 소설이나 다큐가 아니라 생각해서 설명할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뭐 필요한 작업도 있기는 하죠. 그게 미술 작품이라서 굳이 막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설명적이고 뭔가 다큐적인 작업도 있어요. 진짜 다큐멘터리를 찍는 미술가도 있고. 그래서 뭐 회화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뭔가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작가님 작업이나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성향이 요즘 특유의 아주 젊은 세대의 감수성이 많이 보여지는 작업 같아요. 거대 담론이나 전형적 서사 구조가 아닌 혹은 사회적 문제에 발언을 한다기보단 그저 가볍게 툭툭 말하려는 태도, 의도나 목적이나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다기보다는 작업의 동기는 있되 그저 자기 감각으로 보여주는 방식, 겁주려고 하지 않는 태도. 다만 초반에 몇몇 분이 언급됐던 유사했던 국내 작가와의 차별 지점만 고민하시면 좋은 듯합니다. 이제 이 이상 의견 차이가 나면 뭐 취향의 영역이로밖에 설명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목 짓기도 역설적임으로 해서 작업에 주의를 더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지금처럼 금전적인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전 시대 대가들 솔로잇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오히려 돈 벌려는 서투른 감정의 상업성 부여가 작업이나 작가성을 망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림은 작가가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으면 벌써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코야님이 말씀대로 이게 전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누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취향의 영역으로 이제 이건 들어가 버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신가희님을 뭐 이게 옹호하거나 뭐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마크로스코 작품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냥. 뭐 물감 처바른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대단한 작품이라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정말 다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상상력이 자극돼서 좋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뭐 이코얌님처럼 정말 그냥 뭐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물론 발전시켜야 나갈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수련해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적 작업도 있고 장면적 작업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모든 작가의 사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있지는 않다고 느껴지네요. 이은세 작가가 생각났다는 글을 제가 여기서 3번 보았는데 이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음성으로 들은 주관적인 제 판단은 아이덴티티에 대해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이건 작가가 화풍의 인식을 잡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절대 다수의 현대미술가가 그냥 이해가 안 간다는 이유로 공격받기 때문에 작가들은 그 논리로 공격받으면 그냥 할 말이 없다. 그쵸? 이해 안 가는데? 뭐 이러면 끝이지 뭐. 그럼 뭐 작가 뭐 할 말도 없고.
거기서 이제 소통이 이제 단절이 되는 거지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걸 내가 강요할 수 없잖아. 이거 존나 좋지. 이거 좋지 않아? 이 씨발 이거 존나 좋은 거야. 이러는데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근데 진짜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외한 형식적 관점으로만 보았을 때 조형 연구만 좀 더 선행되신다면 묘한 감정에 특별한 느낌을 주는 작가가 되실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니 그 그림 보면 중간중간에 되게 뭐 잘 그린 그런 묘사라든가 이런 게 좀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작업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보면 인물도 형태 굉장히 잘 잡고 그냥 이게 기본이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형태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엄청 이제 잘 하시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표현주의적으로 가잖아요. 그 표현주의에서의 어떤 그런 테크닉이라던가 과거 표현주의를 했던 작가들의 그 방식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 약간 근데 뭔가 허한 느낌은 좀 있어. 그림이 좀 뭔가 좀 휑한 느낌? 그런 느낌은 조금 지울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느낌도 좋기도 한데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당연히 하셨겠지만 근데 뭔가 조금 허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휑한 느낌인데 부족한 느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모호한 게 있어. 그 포인트가 약간 조금 뭔가 묘해요, 묘해 작품이. 근데 이런 걸로 꼬투리 잡으면 잡을 수는 있거든요. 이런 게 이런 걸 뭐 약간 작품이 좀 뭔가 휑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지나치게 과하게 표현하는 타입은 아니신 듯하다. 딱 저 표정이야. 마치 땡땡이 표정. 나도 이렇게 뭔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작품을 딱 봤을 때 이게 뭐라 그럴까? 뭔가 딱 임팩트를 팍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모호한 작업이라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를 빡빡 치는 작업은 아니야. 근데 이건 또 뭐 나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래서 나는 되게 이 크리틱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빡 오진 않지만 또 굳이 빡 오는 작업을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되게 좀 이게 장치가 이렇게 다 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전통적인 색감이 아니고 신세대 색감이라서 특이하다. 넓고 좁고 중간면을 똑똑하게 쓰시는데 하나하나 보면 좋지만 그게 작품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아주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든다. 휑한 느낌은 취향 차이 같아요. 실제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화질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몇몇 그림은 완성도가 아쉽다. 약간 그래도 심지가 있는 느낌? 아이덴티티를 충분하게 이제 뭔가 딱 가지고 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뭐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게 글까지 같이 병행이 되니까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확장성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도 나는 되게 좋고. 근데 이제 어떤 뭔가 나는 뭔가 그 휑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장,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장 한 장 이렇게 봤을 때는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한 장 한 장은 매력이 떨어져.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모아놔서 뭔가 좀 그 재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당위성도 존재하고 이러잖아요. 이걸 왜 모아놨냐, 왜 이렇게 했냐. 아무튼 그 당위성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뭔가 의문을 제시할 수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다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한 가지 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어떤 한 틀이 있잖아요. 이런 세 개에서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 어떤 이런 컴포지션 틀이 이게 배치해 놓은 그런 게 이제 조금 여러 개면 조금 근데 이런 것도 그런 걸 피해 갔단 말이야. 이런 걸 또 이런 걸 또 피해 갔어요. 이런 걸 이런 걸 또 지적해 주려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씩 피해 가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예를 들어서 크기를 조금 더 뭔가 이제 잘게 부숴서 더 하던 아니면 엄청나게 큰 벽에 꽉 찰 수 있게끔 뭔가 수십 점의 어떤 만약에 한 장면이면 24프레임이잖아요. 24프레임을 24장으로 뭐 그렇게 잡아가지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걸 해보든가 장수를 늘려가지고 엄청 대형 작업으로 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피스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보관하기도 되게 용이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되게 똑똑한 작업이긴 해. 한 장이 있으면 벙찐데 같이 보여두니 뭔가 허한 게 뭔가 있나 하고 계속 보게 되는 작업이다. 피해간다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다. 바둑 잘 두실 것 같다. 영악하다.
휑하고 헐렁한 그림체가 마음에 든다. 그냥 알아서 잘하시는 분인데 홍보하러 오신 것 같네요. 작품 잘 보았습니다. 아니 장기를 잘 두든 네, 바둑 두면 잘하실 것 같네요. 네, 알파고. 하여튼 뭐 작품 잘 봤습니다. 여러분 하신 말들 뭐 이런 이 의견도 있고 뭐 저런 의견도 있는데 뭐 항상 말하지만 그런 것들 다 뭐 자기가 받아들일 부분들 받아들이고 근데 아예 뭐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또 무시를 하면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귀담아 들어보고 뭐, 예, 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인디 감성이라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하셨지만 인디 감성과는 다른 시각의 엉뚱함, 독특한 요소가 많아서 재밌는 것 같다. 네오라우 좋아한다고 말하셔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몇몇 이미지는 다니엘 리터 같은 오스트리아 독일 그림체가 느껴졌다. 진부한 느낌 안 들어서 좋은 것 같다. 근데 정말 큰 작업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큰 작업. 그러니까 크게 표현된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진짜 20점, 30점 정도가 들어간 그런 약간 엄청 벽 하나를 채우는 대형 작업을 한번 보고 싶다. 문학적인 해설이 작업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듯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신선했습니다. 이게 되게 또 반반으로 갈리네. 그런 문학적 해설이라던가 이런 게 또 방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작품을 실제로 봐야 확실한 느낌을 알 것 같다. 컷이 늘어날 때 매력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궁금하긴 하다. 그것도 그렇네. 근데 컷이 좀 늘어나면 매력이 줄어들까? 아니면 대형 작품을 하나 딱 놓고 주변으로 너무 복잡할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근데 한번 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이제 작품 연구하는 거지 뭐. 아무튼 작품 잘 봤습니다. 신가희 작가님. 꼭 전시하시면 저 좀 초대해 주세요.